최근 몇 년간 중국은 한국에 좀 더 노골적이면서도 항상 도발하는 동북 공정을 진행해왔습니다. 최근 방영된 조선 구마사는 조선 왕조를 모독하고 세종을 서양 신부에 수종들게 하는 모습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문화나 유적도 모두 문화혁명을 통해 파괴해버린 중국이 항상 대한민국의 잦은 문화 공정과 도발을 일삼는 이유가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상 처음 보는 장면인데요. 현재 중국은 사상 최초로 자신들이 미국보다 나은 국가라면서 미국과 맞짱을 떠보겠다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다른 나라는 몰라도 미국에 대해서는 맞서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의 무역 협상을 진행하면서 항상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미국과 싸움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미국은 항상 대국이라며 미국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 첫 회담인 알래스카 담판을 마치자마자 중국은 돌변했습니다. 중국 언론인 황구시보는 이제 미국은 쇠퇴하고 중국 앞에 저물고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 담판에서 중국의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의 큰 소리를 지르며 받아쳤습니다. 중국 주요 언론은 중국 외교사에 기록될 회담이라며 중국의 기세를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황구시보는 미중 회담의 예사롭지 않은 장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100년 전의 중국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회담 전에 교묘한 작전을 세우고 나왔는데요. 원래 2분씩만 미국과 중국에 주어진 모두 발언 시간에 중국은 미국을 공격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썼습니다. 기자들은 2분만 있다가 나가는 게 원칙이나 중국 측이 한참 동안 미국을 비판하느라 1시간 넘게 지속됐고 양측의 날선 공방이 고스란히 전 세계에 중계되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된 것입니다. 공산당 언론 글로벌 타임즈는 미국은 자신들이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 강인함을 과시했고 중국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류시앙 중국 사회과학연구원이 보통 영향력이 약해지는 쪽이 먼저 강경하게 행동하는데 이것이 미국이 무례하게 행동한 이유라며 미국은 중국 외교관의 경험과 자신감을 과소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 23일 오늘의 중국은 120년 전의 중국이 아니다. 외국 열강 등이 대포 몇 대로 중국의 대문을 열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영영 지났다며 서구 국가들에는 더는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이번 알래스카 담판을 통해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향해 힘을 과시하겠다고 나오는 모습인데요.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한테도 이렇게 중국이 강하게 나오는 건 처음이라는 지적도 나오면서 중국 주변국인 한국을 비롯해서 동남아 지역에 중국이 횡포를 부리는 건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국 온라인에서 한국은 미국의 완전한 속국이다 혹은 미국의 종이라는 표현까지 거침없이 썼는데 이제는 일본에게도 미국의 부속국이라면서 애초에 주변국은 안중에도 없는 행보를 보인 바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은 웨이보 등 SNS 등을 통해 한국은 잠자코 있어라 미세먼지는 너희 책임이다. 미국도 이제 밀려나가고 중국한테 빌고 있는데 한국은 가만히 있는 게 좋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렇게 미국의 강공으로 돌아선 것은 미국이 중국 핵심 이익인 홍콩, 신장 등 인권 문제와 중국의 체제 문제를 정면으로 문제 삼으면서 중국은 더 이상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반향이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도 경제가 아닌 홍콩이나 신장 문제를 파고들었다면 진작에 중국은 이렇게 나왔겠죠. 트럼프와의 무역 전쟁에서 중국은 크게 손해볼 게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패권 도전할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 잠시 수그리고 있었던 것뿐이며 중국 핵심 이익을 건드리자 이제 미국에게까지도 공세로 나온 겁니다. 이러한 중국의 흐름은 노골적인 반미 운동으로 중국 전역에서 번져나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현재 중국은 타오바오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다양한 애국 상품을 불티나게 팔고 있습니다. 제품의 대표적인 문구 3가지를 새겨 팔고 있는데요. 중국인의 이런 수법은 통하지 않는다와 미국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중국과 대화할 자격이 없다. 내정 간섭 말라는 문구는 옷뿐만 아니라 우산, 물병, 가방, 라이터에 새겨져 절찬리에 팔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휴대전화 케이스 그리고 맥주와 바이주에도 이런 문구를 새겨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검색해보니 중국인의 이런 수법은 통하지 않는다 시리즈 중에서는 옷과 휴대전화 케이스, 스티커가 가장 인기를 끌었습니다. 티셔츠는 한 장도 최대 60위안, 한화 14,000원, 우산 등 다양한 제품들도 최대 55위안, 9,500원으로 중국인들의 애국심을 자극합니다. 이미 일부 온라인숍에는 관련 셔츠만 수천 장이 팔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오바오의 한 점주는 이번에 미중 고위급 회담이 끝나자마자 관련 제품을 사고 싶은데 만들어줄 수 있냐는 고객의 문의가 많았다면서 현재 미중 갈등을 볼 때 이런 제품은 애국 패션으로 올해 트렌드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최근 스웨덴의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인 H&M이 중국의 신장 소수민족 인권 탄압을 비난하며 신장 제품 불매를 선언하자 이를 조롱하는 티셔츠까지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 등장했습니다.
H&M의 대문자 순서를 바꿔 미엔후아 중국어 면화로 표현하며 그 밑에는 우리는 신장 면화를 지지한다는 티셔츠가 애국 상품이라는 이름으로 선전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20년 넘게 사업체를 운영해온 박모 씨는 중국이 80년대 개방 이후 급속한 성장을 거듭했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을 질시 대상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서면서 중국의 눈에는 이제 미국만이 자신의 상대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요새 풍족한 삶을 사는 중국 젊은이들은 중국이 청나라 말기 서구에 핍박받던 약소국이 아닌 미국과 맞먹는 최강국이라는 자부심이 강하죠 라면서 이러한 애국주의 상품이 유행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실제 중국에서 2000년에서 2009년 사이에 태어난 링링호우 세대는 중국의 중화 사상에 세뇌를 당한 데다가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자라는 인구가 많아서 주변국을 무시하고 미국조차 맞먹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난 2008년 중국 유학생이 한국에서 폭동을 일으킨 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한편 중국의 이러한 극우주의 성향으로 치닫는 분위기는 마치 과거의 독일을 연상케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독일은 당시 극심한 자기 민족주의와 우월에 빠졌다가 결국 전쟁까지 합리화하는 단계까지 갔으며 결국에는 유럽을 황폐화시킨 장본인이 되었는데 마치 지금 중국이 자국 민족주의에 휩싸여 온 아시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상대로 민폐를 끼치는 상황이 2차 대전 때의 독일 모습 혹은 그보다 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이 미국까지 상대로 벌이는 자신감 넘치는 행보가 중국의 독이 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이 중국의 이러한 경고망동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고 뭔가 액션을 취할 거라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우선 미국은 겉으로는 유럽연합 등 동맹 등을 총동원해 중국을 제재하는 데 힘을 쏟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유럽에 가서 과거의 동맹을 회복하고 중국을 견제하자고 동맹에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진짜 중국을 크게 흔들어 놓는 방법은 금융을 통해서 중국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미국은 현재 달러를 계속 발행시켜 버블을 키우고 있으며 이것이 중국이나 신흥국의 버블도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 증시도 2020년에 상당히 오른 반면 중국의 기업 부실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지방정부의 눈에 보이는 부채만 3천조 원가량 되며 매달 상환해야 할 부채로 기업은 파산이 늘어갑니다. 자칫 미국이 금리를 갑자기 올려버리면 중국에 몰렸던 자금이 한 번에 빠지며 중국은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우려가 깊어지자 중국 당국은 2021년 들어서며 급격하게 자본을 회수했고 증시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지방정부발 부도 위험은 도사리고 있으며 미국발 금융위기는 중국을 가장 위협하고 있습니다. 2008년의 미국 금융위기로 이미 중국은 수많은 중소기업이 파산하고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바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더욱더 해외 자금을 받아들이는 금융 개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자금이 들어왔다가 한 번에 빠져나가면 코로나로 펀더멘탈이 약해지고 실물 경제가 나빠진 중국이 더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 정부는 계속 자금을 회수해서 그러한 일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보여줍니다만 이러한 모습 자체가 중국이 아직은 미국을 상대하기엔 결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금융으로도 중국을 단번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야말로 초조한 가운데 미국의 과도한 애국주의 반미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과연 중국의 글로벌한 횡포가 미국과의 대결로 인해 잠재워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텔레비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의 긴장감이 냉전 시대 이후 최대치로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안전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직선 기선을 기준으로 영해를 확대한 것에 대해 미국이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항행의 자유작전을 벌였습니다. 그야말로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셈입니다. 중국을 완전히 버리고 미국의 편에 붙었는데 별로 남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 소식은 일본의 현지 언론들이 긴급하게 다룬 것입니다. 보도를 잠시 보겠습니다. 미국 해군 제7함대는 대한해협 동수도와 관련한 일본의 영해 설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함선이나 항공기를 활동시키는 항행의 자유작전을 했다. 대한해협 동수도는 대마도와 규시 사이의 해역입니다. 일본은 이를 쓰시마 해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 제7함대 측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해역이 대상이었고 당시 작전이 국제법에 따른 항해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네, 이 말은 일본이 자신들의 해역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항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일본의 주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미국이 일본을 대상으로 항행의 자유작전을 벌인 것에 대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동맹국인 일본에도 마찬가지로 이견을 외침으로써 규칙의 토대를 둔 국제 질서를 지키는 자세를 강조하고 동남 중국해에서 패권주의적 움직임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다. 무언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마치 중국에게 보여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국제 전문가들의 분석은 전혀 다릅니다. 이번 작전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직선 기선에 대해 미국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미국 정부는 1998년 4월 국무부 문서에서 유엔 해양법 조약이 직선 기선 적용을 인정하는 지형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최저 조위선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미국의 이번 선택이 한국 정부의 입장과 완벽히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대마도 일대를 포함해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15개 해역에 대해 직선 기선을 적용해 영해를 확대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인 1997년 1월 1일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자신들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수역에 진입한 한국 어선을 납포해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납포된 한국 어선은 1997년 1년 동안 언론에 공개된 것만으로도 6척에 달했습니다. 결국 이제야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철퇴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미국의 이번 행동에 대해서 반발하는 듯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조약이 인정하는 조건을 토대로 직선 기선을 채용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계속해서 일본 영해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대마도에 대한 일본의 입지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항행을 한 곳이 공교롭게도 그들이 스시마 해협이라고 부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스시마는 대마도의 일본식 명칭입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자면 미국이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고 인정해준 느낌입니다. 대마도 앞바다가 일본의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지금입니다. 이 기회를 틈타 한국이 다시 대마도를 찾아와야 합니다. 만약 미국이 대놓고 대마도를 한국에 밀어주면 일본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히겠네요. 한편 중국과 대만의 관계도 엄청나게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군용기가 5일 또다시 무더기로 대만을 향해 무력 시위를 펼쳤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중국인민해방군 군용기 10대가 대만 남서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군은 이에 초계기 출격과 경고방송, 항공미사일 부대의 레이더 추적 등으로 대응했습니다. 10대라는 수치는 사실상 엄청난 양입니다. 이는 언제든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중국군 군용기 20대가 대만 남부를 포위하는 것 같은 비행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공교롭게도 중국의 도발은 모두 대만과 미국이 밀착 행보를 보인 날 일어났습니다. 중국 군용기 10대가 출동한 이날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구성된 안보협의체 쿼드 해상합동훈련 첫날이었습니다. 한편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동유럽 북극에서 도발적인 행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경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더일에 따르면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서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의 공격, 러시아 잠수함의 구국해 훈련 등에 대해 우리는 러시아의 위협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것들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같은 날 공군사령관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무대에서 그들의 영향력과 능력을 다시 발휘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미국의 경계심이 높아진 이유는 러시아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군사적 행동이 부쩍 늘었기 때문입니다. 더힐은 러시아가 지난 2주 사이 미국과 그 동맹을 시험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분리주의자들의 공격으로 숨진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약 20명에 달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미 2014년에 크게 충돌한 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 성향 주민들은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크림반도를 전격 병합하자 분리 독립을 선포하면서
중앙정부와 충돌해 왔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 취임 후 처음으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고 러시아의 공격에 맞서 우크라이나 주권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무력 과시는 바다와 하늘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지난달 26일 러시아 해군은 핵잠수함 3척이 처음으로 한꺼번에 두터운 북극의 얼음을 뚫고 수면 위로 부상하는 훈련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잠수함 가운데 한 척은 어뢰 실사격 훈련도 시행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지난달 29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영공 인근에 전투기와 폭격기를 띄웠고 나토 전투기가 이에 대응해 10차례 충격하며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군사적 도발이 거의 최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힐은 러시아가 바이든 행정부의 초기 외교 정책에 도전하고 있다며 양국 정상이 지난달 설전을 벌인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살인자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러시아 야권운동가 알렉세이 리발디의 독극물 중독 사건에 러시아 정부가 개입되어 있다는 서방 측 주장에 근거해서 말한 것이죠. 푸틴 대통령도 남을 그렇게 부르면 자신도 그렇게 불리는 법이라고 곧바로 대응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무척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